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강 산림 경영과 귀산촌 자금 지원 정책 두 번째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귀산촌 정책의 개요를 보면은 우선 귀산촌 정책의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 집중화라든가 또 농산촌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령화, 산림관리 인력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귀산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도시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관심이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귀산촌 정책의 목표를 보게 되면은 산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라든가 임업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산림 경영 기반 강화가 확산될 것이고, 또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또 주요 정책 방향에서도 보게 되면은 귀산촌인들의 안정적 정책 지원이라든가 정착 지원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임업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경영 지원 같은 것을 또 산촌 지역에 정부 여건 개선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 산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이 개발될 것이고, 이런 일들의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귀산촌의 정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도심 속에서 귀산촌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심 속에서 그러니까 산촌으로 이주해서 제2의 삶을 누리는 것을 귀산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귀산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음, 시골 같은 경치 좋고 자기가 잘 봐놨던 지역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제2의 인생의 삶을 즐기고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런 단순한 거주지 이전을 넘어서 생활 양식과 또 직업의 변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안전한 이주에도 도시와 산촌을 오가는 반귀산촌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 3일은 귀산촌을 하고 또 2, 3일, 3, 4일은 도심 속에 와서 살고, 주말 산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임업 종사 목적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귀산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전통적인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임산물 재배라든가 또 산림 휴양 서비스 같은 걸 제공을 하는 것이고, 산림 교육이라든가 산림 치유 등 다양한 형태의 임업 활동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또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생활들을 기반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귀산촌 현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2015년도부터 22년도까지 통계 자료가 나와져 있는 걸 보면은 아주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낙하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산촌 인구라고 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의 삶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고령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이 귀산촌 같은 걸 해서 자연 속에서 친화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역별로도 보게 되면은 강원도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귀산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풍부한 산림 자원과 대상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적으로 또 귀산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연령대는 40에서 50대, 4,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30대 젊은 층의 분들도 귀산촌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농부들이라고 하는 신종어까지도 생겨날 수 있도록 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귀산촌 정책의 목표를 보게 되면은 우선 목표들이 뚜렷하게 짜여져 있을 걸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 그 산촌 지역 삶의 질 향상,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문화 인프라 같은 것이 개선이 많이 되는 것이고, 또 산촌 활성화, 인구 유입이 자동적으로 많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도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고, 또 임업 인력이 확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산림 관리라든가 임산물 생산 인력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보게 되면은 경제적 가치라든가 환경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이 많이 창출이 돼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국가 정책에서도 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자연 속에서 가서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도 많이 기여가 되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기재부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서까지도 다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귀산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 이동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서 산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산촌인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또 산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임업의 그 발전과 살림의 다양한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돼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산촌 지역에 젊은 인력을 유입시켜 준다고 보면 지역의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산림 경영 모델 같은 것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자행될 것이다 라고 봐집니다. 자, 귀산촌 지원 제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선 교육 과정을 보면 산림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산촌 준비교육이라든가 또 임업 기술 같은 교육이라든가 어, 창업 교육 지원 같은 걸로 이루어져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고요. 또 정착 지원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어, 이게 7,500만 원 정도가 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귀산촌들에게 제공하는 정착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지자체마다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택 구입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구입비라든가 토지 매입비, 상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7,5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귀농 정책 같은 것을 교육을 받게 되면은 사정에 따라서 3억까지도
정착자금, 귀농자금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멘토링 기간 같은 경우에도 5년을 잡는데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선배 귀산촌이라든가 전문가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조언과 기술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 3년 정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귀산촌인들에게 제공되는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거를 감면을 해주고 또 혜택을 주면서 이런 기간으로 초기 정착 부담금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귀산촌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강원도 횡성의 표고버섯 농장의 한 분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도시에서 IT 회사를 다니던 김 씨 부부는 5년 전에 귀산촌을 해서 표고버섯 농장을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아, 이제 이 본인이 자신감이 생겨지고 또 거래처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하다가 보니까 표고버섯 농장을 시작을 했으면서도 또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라든가 마케팅 전략 같은 걸로 인해서 연간 매출이 1억을 달성하는 이런 쾌거를 만들어냈고요. 또 최근에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추가 수입 같은 거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공 식품까지 만들어낸다고 보면은 더 많은 소득 창출로 연결이 돼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수익 창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농촌에서도 이제는 예술 농업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밭이나 메고 꼴이나 베고 삽질이나 하고 하는 이런 농업이 아니라 이런 예술적인 가치 또 교육적인 가치까지 접목을 시켜서 한다고 보면 실효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또 전남 장성 쪽에, 장성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산림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여행사에서 일하던 이 씨가 귀산촌 후에 지역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투어 같은 걸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 치유라든가 숲 명상이라든가 생태 탐방 같은 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연간 5천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경북 봉화 같은 경우에는 목공예 공방 하시는 분들이 또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산촌 후에도 자신의 디자인 경험 같은 걸 살려서 목공예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 나오는 다양한 수종의 목재를 활용한 가구와 또 소품을 제작해서 온라인 마켓 같은 데서 판매도 하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과 괴산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같은 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체험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교육비 같은 거 또 체험해서 만들어서 소품 같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소득 창출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지요. 귀산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도심 속에서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같은 것이 점령해 와서 심신이 지치고 육체가 지쳐서 힘든 사람들이 이 귀산촌을 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공기와 물,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같은 것을 적게 받고 또 다 날려보낼 수가 있고 이런 생활이 가능한 곳이 귀산촌이다라고 봐지고요. 도시의 소음과 대기 오염 속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우선 심신의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고요. 또 여유로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기회로 인해서 임업, 임산물 재배, 산림 관광, 치유, 교육 이런 다양한 산림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도시에서도 경험과 기술을 산림 분야에서 접목하여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온라인 마케팅 같은 걸 통해서 전국 전국을 나가서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취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연과 함께하는 그 자유지속적 생활과 자신들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높은 자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 땀의 가치를 또 수확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설계할 수 있어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산촌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새로운 경제 가치라든가 또 자기 성취감 같은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귀산촌 도전 과제에서도 보게 되면은 거기 그 정착이 어려움이 도달할 수 있는데 생소한 환경과 문화에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이라든가 토지 확보라든가 기반 시설 같은 거 마련하고 또 초기 정착 비용 같은 것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 세외 네트워크 형성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도시 생활에서 익숙한 가족 구성원들의 그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수입 불안정, 이것은 뭐 확실하게 불안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시장 가격이라든가 내 생각하고는 무관하게 이런 것들도 인해서 급작스럽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다. 들쑥날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목재 생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장기간 소요되기도 하지만 임산물도 수확 시기가 제한돼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거를 그 다양한 수익과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문 지식 부족이 뭐냐면 내가 사전에 이런 것들에 충실하게 지식이 쌓여지지 않았을 때 오는 현상인데 임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오는 현상들인데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요. 우선 수종 선택이라든가 재배 기술이라든가 병충해 그 관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식이 뒤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지식 같은 거를 함양을 함으로 인해서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학습과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생활 인프라 부족,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그 또 교통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생활 여건에서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자녀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많은 귀산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디지털 기술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등에 대한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귀산촌과 지역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귀산촌인들은 산림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 있고,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귀산촌인들이 시작하는 사업은 지역 주민 고용이라든가 지역 지원 활용이라든가 또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경제적이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빈집과 유효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또 문화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도시에서 온 귀산촌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문화 같은 거를 지역사회에 소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지역의 전통 지식과 문화 같은 거를 배워서 상호 간에 교류를 함으로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지역사회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또 창의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귀산촌인들의 가족들은 학교와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서 세대 간 교류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협력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귀산촌인들과 주민들의 그 사이에서 협력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기도 하지만 또 생활 방식이라든가 가치관이 틀리고 그래서 자원 이용 등을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존중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같이 부딪히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라든가 중간 지원 조직의 중재 활동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금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용자 지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귀산촌들에게 정착과 창업을 위한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인해서 주택 구입이라든가 토지 매입이라든가 시설 설치라든가 운영 자금 같은 것이 필요로 한데 이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와 금리 상환 기간 같은 걸 잘 운용을 함으로 인해서 귀산촌인들의 조건과 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보조금 지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히 산림 복합 경영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또 가공시설 설치 같은 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 일정 비율, 보통은 50에서 70% 정도를 보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지자체라든가 산림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귀산촌인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택과 토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될 수 있겠고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농지 전용 부담금 같은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자 등록 시 소득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일정 기간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되고 있다는 거 꼭 충족하시고 조건 충족 시에 연장이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해서 지자체 같은 데하고도 잘 돈을 두드려서 정보 유입을 잘 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